시놀로지 나스 재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무작정 인터넷만 보고 재설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재설정하는 이유는 대부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리셋 버튼을 누르고 났더니 나스에 접속이 되지 않아요. 비밀번호 재설정까지 잘 했는데 폴더가 몇 개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재설정하고 나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드 1 리셋, 모드 2 리셋, 팩토리 리셋. 재설정이라고도 부르고 초기화라고도 불러요. 리셋, 재설정, 초기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영체제를 유지하느냐, 볼륨을 유지하느냐예요. 모드 1 리셋은 둘 다 보존을 해요. 운영체제도 보존하고 볼륨도 보존해요. 나스의 설정과 나스에 들어있는 파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만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모드 2 리셋은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요. 하지만 볼륨에 들어있는 파일은 그대로 보존을 해요. 모드 2 리셋은 컴퓨터에 비유했을 때 컴퓨터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끔 포맷 하잖아요. 느려지고 프로그램 오류 나면. 그러면 윈도우 설치한 C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윈도우를 다시 깔죠. 이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는 그대로 보존을 하거든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팩토리 리셋은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고 볼륨도 삭제했다가 다시 만들어요. 나스를 처음 구매했을 당시 그때로 되돌리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를 모두 삭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모드 1 리셋을 알아볼까요? 리셋을 하게 되면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스의 설정도 몇 가지가 초기화가 됩니다. 바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모르고 초기화를 하면 초기화했더니 나스에 접속이 안 돼요. 초기화했더니 폴더가 몇 개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선 어드민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어드민 계정은 보안상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어드민 계정이 활성화가 되고 비밀번호는 공란으로 바뀌어요. 초기화한 이후에는 최초에 사용자 이름은 어드민, 비밀번호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이 바뀌어요. IP 주소하고 DSM 포트가 바뀌는데요. IP 주소는 고정 IP가 제거되고 DHCP로 바뀌어요. DSM 포트는 나스 기본값인 5000과 5001로 바뀌고요. 그래서 초기화한 이후에는 지금의 이 주소로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시놀로지 어시스턴트에서 다시 검색을 해서 바뀐 IP 주소와 포트로 접속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 자동 차단, 2단계 인증이 비활성화돼요. 방화벽 이게 꺼지고요. 자동 차단도 꺼져요. 그리고 관리자 계정 마스터 유저거든요. 2단계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암호화 공유 폴더하고 암호화 볼륨이에요. 볼륨에 열쇠 그림 있는 거는 암호화 볼륨이란 얘기거든요. 암호화 공유 폴더와 암호화 볼륨이 잠깁니다. 재설정 이후에는 잠겨있는 폴더와 볼륨을 수동으로 열어줘야 하는데요.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선 공유 폴더. 공유 폴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암호화 할 때 여기에 암호화 키를 내가 입력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입력했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또는 암호화 공유 폴더를 만들 때 암호화 키가 자동으로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암호화 키 이름은 공유 폴더 이름 .키예요. 회계 .키. 이 파일이 있어도 초기화한 이후에 암호화 공유 폴더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 두 가지 중에서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설정 이후에는 암호화 공유 폴더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볼륨은 볼륨을 암호화할 때 복구키가 컴퓨터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복구키의 이름은 서버 이름 언더바 볼륨 이름 .r키예요. 이 파일이 있어야지 초기화한 이후에도 암호화 볼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 공유 폴더, 열쇠 그림 있는 폴더 또는 암호화 볼륨, 열쇠 그림 있는 볼륨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초기화를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암호화 공유 폴더와 암호화 볼륨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만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초기화를 해볼게요. 관리자 계정을 몰라서 로그인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모드 1 리셋을 하게 되는데요. 리셋을 하려면
클립이나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물체가 필요해요. 리셋하는 방법은 리셋 버튼을 4초간 누르는 거예요. 0, 1, 2, 3, 4. 그러면 B 하고 비품이 한번 납니다. 이러면 초기화가 끝난 거예요. 초기화가 끝나면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B 소리가 나는 거는 암호화 볼륨을 마운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소리고요. 자, 초기화 한 다음에 IP하고 포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접속하려면 시놀로지 어시스턴트를 켜고 검색을 합니다. NAS의 IP 주소가 2로 바뀌었어요. 192.168.0.2로 접속을 하고요. 아이디는 어드민이라고 그랬죠? ADMIN. 비밀번호는 공란이에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초기화하기 전에 관리자 계정으로 사용했던 계정이 여기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고 제출. 지금 로그인을 누르고 조금 전에 비밀번호를 만든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음소거하고 암호화 공유 폴더 잠겨 있고요. 암호화 볼륨 마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암호화 키, 복구 키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공유 폴더와 볼륨을 다시 사용 가능하게 할게요. 마운트, 키 가져오기, 회계점 키 확인.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새로 고침하면은 폴더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회계는 열렸고, 볼륨은 전역 설정, 암호화 키 자격증명 보관 활성화, 자격증명 보관 패스워드는 지금 새로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 그 다음에 볼륨을 누르고요. 잠금 해제. 복구키는 볼륨 만들 때 다운받은 복구키 선택하고 자격증명 보관 패스워드는 방금 전에 만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잠금 해제. 그러면 볼륨 2도 마운트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초기화되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설정은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우선 네트워크 설정 자동으로 바뀌었죠. 저는 192.168.0.100을 사용했었어요. 요거 다시 바꿔주고요. DSM 포트도 바꿔줍니다. 5620, 5621 그리고 자동으로 리디렉션 사용, 저장. 외부 접속을 사용하는 경우는 IP 주소와 포트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줘야지 외부 접속이 원활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에서 방화벽 꺼져 있죠? 다시 활성화 시키고요. 규칙은 원래 남아 있어요. 방화벽만 꺼졌던 거예요. 보호해서 자동 차단도 활성화하고 적용. 그 다음에 2단계 인증도 비활성화됐죠. 필요하면 다시 활성화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드1 리셋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드2 리셋은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유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은 그대로 보존이 돼요. 방법은 리셋 버튼을 4초간 눌렀다가 손을 떼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4초를 누르면 돼요. 4초 누르기를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4초 누르고 10초 안에 다시 4초를 누르면 돼요. 0, 1, 2, 3, 4 다시 0, 1, 2, 3, 4 비품이 3번 울리면 모드2 리셋이 된 거예요. 그러면 NAS 전원이 껐다 켜집니다. 모드2 리셋을 하면 시놀로지 어시스턴트에서는 상태가 구성 손실로 나오고요. DSM 설치하는 화면에서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 버튼이 나와요. DSM을 설치하고 볼륨과 공유 폴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용자 계정은 모두 사라지고 시놀로지 계정에서도 로그아웃 되었어요. 하지만 공유 폴더는 그대로 보입니다. 당연히 공유 폴더 안에 있는 파일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암호화 공유 폴더도 암호화 키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암호화 볼륨 또한 정상적으로 마운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툴 리셋을 하면 운영체제는 다시 설치가 되고 볼륨과 그 안에 있는 공유 폴더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값 재설정. 공장값 재설정은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고요. 스토리지 풀과 볼륨을 삭제했다 다시 만들어요. 당연히 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제어판에 들어가서 모든 데이터 지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어판, 업데이트 및 복원, 시스템 재설정, 모든 데이터 지우기. 경고 메시지 확인하고 5초 뒤에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출을 클릭하면 나스가 껐다 켜집니다. 부팅이 끝나면 시놀로지 어시스턴트에서 나스를 찾아서 접속을 하면 되고요. 접속하면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환영합니다 문구와 설치 버튼은 새 디스크를 장착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나스에 장착해서 사용하던 디스크고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다 무시하고 새 디스크일 때와 마찬가지로 설치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설정 방법 알아봤습니다. 용어를 리셋, 재설정, 초기화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다 같은 의미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용 요약하고 마칠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 유지 여부예요. 모드1은 운영체제와 데이터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모드2 리셋은 운영체제는 다시 설치하고 데이터는 유지가 돼요. 팩토리 리셋은 둘 다 삭제가 되고요. 운영체제나 볼륨의 데이터 삭제는 리셋하는 순간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리셋한 다음에 한번 껐다 켜지죠. 그리고 운영체제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설치를 진행하면 그때 지워져요. 그래서 실수로 모드2 리셋이나 팩토리 리셋을 했다면 운영체제를 설치하지 말고 데이터 복구나 아니면 온라인 어셈블. 온라인 어셈블은 다른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온라인 어셈블을 사용하면 다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셋하는 방법은 4초 누르기, 4초 눌렀다가 다시 4초 누르기, 제어판에 들어가서 모든 데이터 지우기. 리셋한 다음에 시놀로지 어시스턴트에서는 모드1 리셋은 준비 상태로 나오고요. 모드2 리셋은 구성 손실로 나오고 공장값 재설정은 설치되지 않음으로 나와요.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다시 설치 버튼이 나오고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시놀로지 나스 재설정하는 방법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